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떠나가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의식인 장례식.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것은 마땅합니다. 때문에 비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식을 치를 것 같지만 나라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른 만큼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 또한 상이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해외의 충격적인 장례식 문화 탑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 티베트 천장사. 중국 남서부에 있는 티베트는 파미르 고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이 티베트 지역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이하고 신기한 문화가 존재한다는데요. 그 문화 중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티베트에서는 화장, 토장, 수장 등의 다양한 장례 방식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조장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조장은 티베트 고유의 장례 방식이며 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티베트의 천장은 독수리떼에게 망자의 를 쪼아먹게 하는 방식의 장례식입니다. 즉 천장을 주관하는 천장사들이 의 뼈와 살을 골라 언덕에 두면 독수리떼들이 냄새를 맡고 날아와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장은 아무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라사원 위 언덕이나 간대사원 뒤 언덕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티베트의 장례식 문화를 처음 들으면 경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티베트가 기이한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티베트 지역은 해발 고도 3,000에서 4,000m에 육박하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고산지대인 만큼 산소도 희박해 기온이 상당히 낮고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식기가 잘 썩지 않아 화장을 하려면 불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자연 환경에 순응한 그들만의 장례 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티베트인들은 독수리를 하늘의 사자라고 생각하며 숭배해 독수리가 망자의 을 쪼아먹으면 죽은 자는 독수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티베트인들은 윤회 사상을 깊이 믿기 때문에 천장은 그들의 신앙이 깃든 방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숨을 거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을 독수리가 쪼아먹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도 합니다. 3위, 노르웨이 바이킹 장례식. 바이킹이 나온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바이킹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거의 장례식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대개 바이킹 선박에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 죽은 자를 올려놓은 뒤 배를 향해 불화살을 한 방 날립니다. 배에 불이 붙고 타기 시작하면 배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며 영화가 끝이 나죠. 이러한 바이킹 장례식은 노르웨이에서 발굴된 오래된 전통 문화입니다. 최소 북유럽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킹 선박은 북유럽이 암흑기에서 벗어나 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바이킹 선박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킹 장례식은 죽은 자가 바이킹 선박을 타고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바이킹 장례식은 아무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 바이킹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장례식은 신중하게 선택된 장소에서만 진행됐으며 죽은 자의 애장품이나 직접 기르고 아끼던 짐승들까지도 함께 수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바이킹 시대처럼 바이킹 선박을 불태우며 장례식을 치르는 축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셔틀랜드 러윅에서 매년 1월 마지막 화요일에 헨리에이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예전 바이킹 시대의 장례 문화를 거의 똑같이 재현해 바이킹 선박을 불태우고 죽은 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열리는 이유는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 천둥신 토르를 기리기 위함인데요. 화요일이 토르의 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당시 바이킹들에게 토르는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2위, 대만, 중국 스트리퍼 장례식.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과 대만에서 성행하는 장례식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에 스트리퍼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대만에서는 나름 이 장례식이 성행한다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스트리퍼 장례식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 장례식에 스트리퍼를 부르는 이유는 문상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데요. 문상객이 많을수록 망자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장례식에 에로틱한 요소를 반영해 많은 후손을 바란 망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번식에 대한 찬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연봉 이상의 금액까지 지급하며 를 고용해 망자를 위로하고 문상객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요.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장례식 댄스 문화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중국에서도 미개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문상객을 모으기 위해
스토커를 고용할 경우 엄중히 처벌되는 것은 물론 주민신고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며 당국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지만 대만에서는 중국보다 장례식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의 한 장례식에서는 50명 이상의 가 지프차 위에서 춤추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다채로운 장례식을 원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위, 가나 춤추는 장례식. 진지하고 엄숙한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는 반대로 가나의 장례 문화는 마치 하나의 축제 같습니다. 최근 관짝 밈으로 가나의 장례식이 화제가 돼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가나의 장례식은 망자를 눈물로 보내는 대신 신나는 음악과 과장된 춤을 통해 즐겁게 작별을 고하며 조문객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나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관도 있는데요. 보통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물건이나 고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물고기, 비행기, 구두, 콜라병까지 다양한 모양의 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가나 국민들이 이렇게 특별한 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나무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나에서는 고인이 죽은 후 장례식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중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짧게는 며칠부터 몇 년까지 병원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을 선물하기 위해 돈을 모으느라 장례식을 늦춘다고 합니다. 가나인들은 죽은 자는 천당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지만 않고 장례식을 마을의 축제처럼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사진 찍는 것까지 허락해준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음식부터 음악을 연주할 밴드, 관, 시신 보관 비용 등 모두 합치면 결혼식보다 장례식 비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르느라 빚을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하네요. 어느 나라에서나 죽음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국마다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특색 있는 장례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와 장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생활 방식에 따라 장례 문화가 생겨난 것이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